안녕하세요. 영남일보 세영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는데요. 봄이 다가오면서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봄이 오는 건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 또 알레르기로 고생할 걸 아니까 이게 참 걱정이 되네요. 근데 꽃가루 알레르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는 우리 강아지들의 알레르기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강아지들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강아지들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반점남 최준혁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파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원장 최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여러 알레르기가 있고 또 쉽게 걸리고 하나요? 또 알레르기로 병원을 찾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나요? 네. 사람처럼 강아지들도 알레르기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레르기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결막염,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비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 그리고 설사나 구토를 동반하는 식이 알레르기증으로 병원에 많이 내원하게 됩니다. 진짜 생각보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혹시 강아지들도 미리 사람처럼 이렇게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알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아지들에서도 최근에는 알레르기 검사들을 많은 기관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채소, 고기, 생선, 볼이나 쌀 같은 각종 음식 알러지들 검사도 있고 또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같은 환경적 요인, 꽃가루 같은 잔디 이런 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간단히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런 해당 알러지원을 피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또 너무 알러지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 원을 피부에 주입해서 알레르기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는 피내 반응 검사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되게 사람 검사하듯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알레르기별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 치료랑 좀 다른가요? 네네. 알레르기 치료 방법은 이제 사람과 유사합니다. 알레르기란 이제 통상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요소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원을 피하는 게 치료 방향이 되겠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이제 오리고기에 알러지가 있다면 오리고기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를 급여를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이제 알레르기원을 피해보고 그래도 이제 계속 문제가 된다면 약물을 사용을 하거나 알레르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약물들은 이제 스테로이드라든가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과도한 면역을 줄여줄 수 있는 면역 약물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또 알레르기는 먹는 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 먹는 사료나 간식을 고를 때 어떤 것을 좀 주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사료나 이제 간식을 먹고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구토나 발진, 설사 등이 흔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이 이제 반복적으로 보이게 된다면 해당 간식을 이제 급여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보통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이제 돼지고기로 만든 간식을 먹고 알레르기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이제 식품들은 좀 피해서 급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간식에서도 이런 알레르기 원을 좀 줄이고자 가수분해 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수분해라는 것은 이제 단백질을 굉장히 작은 단위로 분해를 해서 항원으로 이제 인지를 못하게 해서 알레르기를 줄이는 데 또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비특이적으로 구토, 설사 이런 걸 몇 달간 반복하는 경우에도 음식 알레르기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가수분해 사료를 급여를 하거나 혹은 이제 곤충 사료나 캥거루 고기 등과 같은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단백질을 급여하는 것도 면역 반응을 줄일 수 있어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아지들은 사실 산책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강아지들은 그래도 산책은 해야 되고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산책을 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산책은 항상 해야 되는데요. 꽃가루 알러지가 있다면 이제 꽃이 많은 길은 좀 피하는 게 당연히 좋겠고, 네. 사람의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가 있으면 마스크라든가 코 세정 등을 하게 되는데, 강아지들은 마스크나 코 세정 등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 노출되는 부분들은 이제 막을 수가 없기는 해서 털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알레르기원을 좀 씻어내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산책 후에 이제 집에서 간단한 목욕을 통해서 좀 씻어낸다든가 하면은 알레르기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 최근 이제 인터넷에 꽃가루 처리되면 꽃가루 지수라는 게 있기는 해서 네네네.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이제 꽃가루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고 그때 피해서 산책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그 지수가 낮을 때 가는 게 좋겠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알레르기는 사람도 그렇지만 강아지도 완전 치료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조금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레르기 질환은 이제 크게 피부 질환이랑 소화기 질환 나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장 흔한 피부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원을 먹고 피부가 계속 간지러운 증상을 보여서 이제 해당 부위를 너무 긁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염감은 피부에 상처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2차 감염으로 인해 더 가렵고 피부를 약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염감이 굉장히 심한 아이들의 경우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라든가 소염감을 줄여줄 수 있는 스테로이드, 히스타민제 같은 사용을 고려할 수 있고 이러한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장기적으로는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나 연고 같은 이제 약품들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계속 긁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면역 관련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면역 관련 약물들은 이제 소양감을 일으키는 특정 면역 체계를 타겟으로 해서 한 주사나 경구제, 면역 억제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이제 대체로 안전하기는 한데 상태에 따라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부작용을 이제 최소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이제 소화기 질환에 대한 알레르기인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강아지, 고양이들이 소화기 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화기 증상에 다수가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강아지가 사료를 바꾸고 구토나 설사, 식욕부진들이 보인다면 이러한 부분을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좋고 특히 사료를 바꿀 때는 이제 바로 바꾸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료들을 바꿀 때는 반드시 1주에서 한 2주 정도 걸쳐서 기존에 먹던 사료와 섞어서 바꿔주시는 게 좋고, 반려동물 사료는 이제 생김새가 다 비슷하게 돼 있어서 동일하다고 생각되기 쉽지만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도 정말 많이 다른 사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면 갑자기 쌀밥만 먹다가 보리밥 먹으면 이제 탈이 나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바꾸시는 게 좋고, 이러한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알레르기를 보인다면 앞서 설명드린 가수분해 사료라든가 관련 알레르기 약들을 좀 복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강아지들이 이런 알레르기 질병을 가지게 된 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서부터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에게 괜히 막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네요. 우리 강아지들과 건강하게 사계절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수이니 오늘 영상 꼭 몇 번씩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영남일보 세영. 알파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원장 최준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